자, 이제 또 다른 다양의 확장성을 띠기 위해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다뤄볼까요? 그 전에 만도 어제 뭐 장 끝나고 잠깐 뭐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김현 매니저가 8월 7일인가요? 네, 그렇죠. 만도를 한번 맞습니다.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에 걸해서 올랐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하고 코로나 환자 인공호흡기를 개발했다? 왜 나사하고 이거를 했을까?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공호흡기는 뭐 중요한 장비이긴 하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근데 나사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본업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이슈가 또 부각되는 걸 제가 뭐 썩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8월 7일 날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이 네. 무거운 종목이 이제 현대기아차가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35,000원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딱 쭉 받고 있는 자리에서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그 이제 호재가 나왔거든요. 시간의 시장에서도 좀 강세였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음압 병상과 관련된 종목들 뭐 방호복과 관련된 종목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부각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아무래도 만도는 조금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왠지 또 나사라는 이름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또 인공호흡기.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슈와도 맞물려 가지고 뭔가 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뭐 이슈 그게 이제 같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한 23,000원 아니 3만 한 2, 3천 원 정도 구간까지 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상승을 네. 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최마의 일발 장전 이슈와 이 속보와 사실 맥락은 같이 있습니다. 어제는 개장 초반에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관련주 또 뭐 어떤 그런 혈장 치료제 이쪽으로 쏠리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개장하고는 장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제 그 IT 쪽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왔단 네네네. 말이죠. 근데 오늘은 다시 조금 뒤집힐 수 있어요. 지금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의 검증 없이 긴급 승인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니까 이제 제동을 조금씩 잡아주는 건데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더라도 이 중요한 안정성이 필요하죠.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홍콩에서 코로나 관련된 리인펙션이라는 이 재감염 사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의 일발 장전은 이제 신약 재창출, 뭐 김현 매니저가 또 잘 아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이미 이 신약 재창출이라는 용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이미 시판되어 사용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이미 입증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정성은 있지만 효능이 입증 충분치 못한 그런 약물을 다시 리빌딩하는 거죠. 재창출해서 오히려 신규로 등장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변병증에 사용을 해봐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신약 재창출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접한 정보에 의하면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이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현재 연구소죠. 약물 재창출과 약물 재활용을 통해서 코비드-19 치료제의 임상 이상 세 종의 약물을 가지고 임상 이상에 착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약물이 알베스코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알베스코와 나파벨탄, 호이스타 이런 약물들인데 뭐 관련된 연관성의 기업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SK케미칼 뭐 쭉 있습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제약은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긴 했는데 뭐 종근당, 뉴지랩, 나파모스타트는 이제 나파벨탄의 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뉴지랩이 또 이야기되고 있고 뭐 큐리언트, 대웅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저 중에서 조금 그래도 선택적으로 함축을 저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종근당, 그다음에 뉴지랩, 대웅제약 이 정도가 좀 함축이 될 것 같아요. 왜 저걸 또 갑자기 들고 나왔냐? 물론 확진자 수가 어제 200명대 이제 일요일 데이터니까 그렇고
월요일 어제 데이터는 이제 이따가 10시 좀 넘어야 나올 것 같은데 줄어들면 좋죠. 그리고 또 안정되면 더더욱 좋고 이번 네. 주가 고비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재감염 사례라든지 그런 약간 경고성의 발언들, 이 코로나19가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감기처럼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거라고 자꾸 어르신들이 생각을 좀 가벼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약물 재창출에 신약 재창출 뭐 이런 주제를 오히려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꺼내봤는데 정태근 팀장님의 생각은 저거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오늘 그래도 또 뭐 대형주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경고를 뭐 예전 얘기를 다시 꺼낸 건 좀 그렇지만 저는 1월달, 2월달 제가 경고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뭐 독감보다 좀 더 심한 뭐 감기라 얘기하면서 제가 속으로 욕 솔직히 반대편 전문가 욕을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진짜 솔직히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은 감기처럼 달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주변에 계속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몇 시간을 두고 보니까 네.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신종플루 정도였던 단계라면은 뭐 독감 좀 심한 독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고 고열 요 증상만 치료가 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같은 그러니까 뭐 사스에서 메르스에서 이제 코로나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화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완치가 되더라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뭐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대에 있는 공대 교수가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 수 없는 증상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네. 예전에 메르스 때도 완치가 된 환자가 그게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클로로킨 요 얘기가 나파모스타트, 클로로킨 이게 좀 주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 나파모스타트와 클로로킨 연관성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종근당, 뉴지랩 그리고 SK케미칼 요 세 개가 그래도 제일 저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고 난 이후에 이게 복제가 되는 걸 막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파모스타트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클로로킨이라든지 나파모스타트가 저는 좀 더 연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후유증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그 렘데시비르가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게 되면서 RNA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포 속에 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세포 깊숙이 숨어 있는 이 RNA 바이러스까지는 죽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게 세포 복제를 통해 가지고 또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치가 됐지만 다시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로 해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항바이러스를 죽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침투를 막아주는 이런 약물이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아예 침투를 막아주는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이란지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뭐 스페인 독감이 됐던 뭐 미국 독감이 됐던 뭐 코로나 또 어떻게 또 변형이 돼서 어떤 바이러스의 명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의 침투를 막아주는 그런 약물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클로로킨과 나파모스타트가 애초에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포에 든 침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장기가 괴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셀티론 같은 경우에도 렘시마인지 이런 약물들이 기초 약물들이 어찌 보면 이 염증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염증 완화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진화시키는 것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애초에 세포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사이토킨 폭발 현상이라는 수 있는 염증이 발생되는데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연구 쪽으로 좀 가주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조금은 예방하는데 처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종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K케미칼, 종근당, 유지랩 요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지랩은 위치를 또 우리가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네. 요즘 뭐 사실 그런 테마가 또 있기 때문에 뉴지랩을 조금 색깔 반전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김영민 매니저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워낙 네. 아시는 것도 많고 준비도 네. 많이 하고 공부도 요즘 최근에 많이 하셨고. 그 사실 이제 우리 정 팀장님이 거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기죠.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교란시키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제 RNA 바이러스 특히 변이가 많이 되고 또 전이가 상당히 좀 쉽게 되는 뭐 네. 이런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에클론처럼 이렇게 항체 치료제의 이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면은 정말 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넘게 지금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해줬던 것이 약물 재창출.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나와 있는 의약품 중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들 그리고 항염증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나파모스타트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의약품들을 모두 다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혈장 치료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도 같이 이제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지금 이제 치료하는 건 모든 환자들을 완벽하게 이제 쾌유를 시킨다라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치명률을 이제 낮추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억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몸속에 나타나는 이제 면역 세포의 이제 교란 어찌 보면은 결국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건 우리 몸에 주입시키는 의약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이제 치료제를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뭐 평가가 되고 있는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뭐 종근당, 뉴지랩 요 두 종목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이와 관련된 이슈, RNA 바이러스가 이제 총 지금 크게 보면 ABC형 3개가 있는데 이 ABC에서 하나씩 파생돼가지고 총 6가지의 지금 그 바이러스의 이제 종류가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계속해서 변이가 될 거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변이가 될 거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CTP59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클론과 유한양행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결국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제 이 돌기 말씀드린 이제 인체의 이제 단백질 세포와 이 스파이크 돌기가 이제 결합하면서 몸속에 이제 침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그걸 차단하는 이제 효과를 가진 게 바로 항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요것들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셀트리온도 이제 막 일상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려면은 과연 아무리 빨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뭐 신속 심사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신약 창출은 이게 뭐 아시겠지만 10년 가까이 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약물 재창출을 통하면은 기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네.
썼던 약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일단 개런티가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맞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아마 저렇게 네. 언급을 좀 한 것 같고 속도를 좀 빨리 하자.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자죠. 제넥신 같은 경우도 어제 또 얘기가 나왔죠. 네. 뭐 저거는 뭐 면역 네.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니까 사실 뭐 코로나19 치료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면역하고 이게 지금 뭐 떼야 되는지. 네. 저도 잘 어제는 모르겠어요. 또 뭐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이 또 그 항생제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후보 물질을 또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제 강한 흐름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치료법은 분명히 있어요. 바이러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의약품이 사멸을 시킬 수는 없지만 몸속에 이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항체를 또 뭐 만드는 기전으로 네. 충분히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또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건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 오늘 뭐 이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종근당이라든지 뉴지랩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고요. 요 두 종목이 어쨌든 가장 좀 그 현실적인 치료법에 있어서는 접근을 좀 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종근당은 뭐 임상 이상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상 자체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오케이. 이상이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때까지 이제 한 5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뭐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내년 초반에 이제 뭐 상반기 때 삼상 진입해가지고 내년 중에 이제 조금 뭐 치료제를 확실히 뭐 인정을 받는 이런 이제 스케줄을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저 주제를 오늘 꺼낸 거는 뭐 사실 뉴욕은 이제 대형주가 올랐고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 뭐 어찌됐건 그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 10시경에 이제 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대충 파악한 바로는 300명 밑에 어제랑 같이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 어제보다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대형주라든지 경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주가가 뜰 때는 와 떴어요. 오늘 뭐 아침에 개상승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수익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코로나 이슈는 그렇게 단발로 끝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만약에 뭐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밀리면은 내일을 향해서 그래서 좀 미리 한 발 앞서서 좀 주제를 꺼내봤고요. 네. 자, 하여튼 뭐 기업은 좀 압축해가 종근당과 뉴지앱으로 조금 관심 있게 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김현 매니저는 여기서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이벤트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일발장전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저도 이제 앵커님 의견에 이제 적극 공감을 하는 게 네. 뭐냐면 코로나19가 어쨌든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빌 게이츠는 뭐 2022년까지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희생이 될 거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확실한 의약품 그리고 확실한 치료제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조정을 이용해서 특히나 이제 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제 연동해서 움직일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요즘에 많이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뭐 IT라든지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5G,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로 공략하시고 또 시장이 약간 또 뜨뜻미지근할 때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공략하시고 이런 전략을 이제 좀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4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이 제가 오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을 해보니까 800포인트 깨졌을 때 좀 사고 싶었는데 네. 확신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샀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아쉬움을.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어쨌든 지금 정도 구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기에 결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가 오프닝을 함께 해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